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음식 건강에 대한 관련된 얘기들이고요. 음식 건강이라는 것들을 지역의 입장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쉽게 듣는 내려오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닌 거예요. 강신겸 전 회장님께서 여기 꼭 앉으라 그래서 제가 앉았다가 아직. 예, 그 음식 건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익숙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나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워낙 이 음식 건강이라는 것들이 광범위하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사용되는 이 것도 많고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야 그럼 효과가 뭐냐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그런 영향력에 대한 의구심도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음식 건강 뭐 상품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투자를 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음식 건강이 굉장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을 다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쉬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음식 건강을 뭐 잘했다 못했다 이게 낫다 저게 낫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발표를 준비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해왔던 음식 건강에 대한 일들을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해보고 지금 바뀌고 있는 시대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그럼 앞으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앞쪽에 얘기하는 음식건강 지역개발 개념에 대한 소개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지역기반 사례라든가 아니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음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분히 동기 자체를 중심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동기 자체가 아주 고급화된 음식에 집중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여행 중에서 맛집을 찾아가는 그런 행위들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구분 자체는 그 동기의 강도 정도에 따라서 미식 건강, 요리 건강, 뭐 여행 건강, 음식 건강, 농촌 건강 이렇게 쭉쭉 얘기는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최근에 와서 우리가 음식 건강을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런 부분들을 거의 모두 포함을 해서 음식에 대한 목적을 어느 정도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음식 건강이다라고 범죄에 포함을 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는 제일 밑에 나왔듯이 미각 노마드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맛기행, 맛집 기행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표현이 되는 그 라이프 스타일들 소비 트렌드들이 주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음식을 찾아가는 그런 행태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실제 특징 자체를 행태적인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행위들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자원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 농촌 관광에서의 행동들 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체험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측면들 사이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나오는 단어들은 음식 건강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 입장에서 음식 건강을 말씀을 드리보자면 사실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컨셉으로 이때까지 얘기가 돼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른편에 있는 것들은 그 자원을 중심으로 자원적 가치를 활용을 하자, 좀 더 잘 써보자라는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키워드들이고요.
왼편에 있는 얘기들은 지역 개발이나 마케팅의 관점에서 써보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나오는 키워드들이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보시듯이 서로 입장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씩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원 중심을 얘기를 하면 관광을 통해서 음식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자원을 좀 더 많이 소모하도록 하면서 판로를 늘리고 소득 증대를 하자라는 게 자원 중심의 시각에서 나오는 주장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런 포커스들이고요. 반대로 지역 개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음식을 활용을 해서 지역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런 키워드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들은 단순히 관광을 잘하고 뭐 소득을 늘리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것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민의 웰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은 뭐 6차 산업화, 두레,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그런 사업들의 주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음식 관광 개발 사례들 한 3가지 유형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쉽게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은 음식 상품 개발이나 홍보에 관련된 사업들이고요. 뭐 대표 맛집 선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표 음식을 선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대표 맛집이나 음식들을 연결을 한 맛집 인증 지도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주변 또 관광지와 연계된 그런 코스로 관광 루트로 제한이 된다던가 하는 것들이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음식 관광의 형태들이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형태의 음식 관광을 얘기를 하자면 서울고멧,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유명 셰프들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의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사찰 음식, 종가 음식, 전통주, 한식 체험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딱딱 분야별로 찝어서 음식을 개발하고 관광 상품화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다음 유형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유형들은 지역과 연계된 지역 베이스에서 지역에 있는 기존 자원들을 가지고 음식 관광을 활성화해 보자라는 것들인데요. 대부분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앞서 보여준 것처럼 농촌공간, 농가 맛집, 농촌 체험마을 아니면 찾아가는 양조장 뭐 이런 사업들이 주로 핵심을 이루고 있고요. 도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재래시장이라든가 구도심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음식이라는 테마를 사용해서 지역 재생의 소재 아니면 지역민을 외부인들을 지역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재로 음식을 사용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정리를 해보면 저희 음식 관광 얘기한 지 한 10년 정도 됐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가시적으로 저희가 사실 말만 하면서 한 거 없다, 뭐 효과가 없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비해서는 그 했던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연계, 지역 경제와 연계성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더 새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제가 고민을 좀 해봤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제 저희 지금 마케팅 4.0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현 시점에서 주요한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상품의 다양성이나 커뮤니케이션 과정들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던 음식 관광의 활성화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자 중심의 홍보, 공급자 중심의 제품 생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양성이나 아니면 소통 자체를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최근에 하나 있는 음식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소통 방식 아니면 제조업의 생산 방식들을 보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서 음식 뭐 상품을 만들어내고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얘기들이 확산이 되고 하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기존에 우리가 봤던 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게 웃게 좋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1차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머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모디슈머, 다양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한계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음식 트렌드라는 게 음식 자체가 가지는 특성 자체가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2년, 3년이면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기존에 있던 뭐 전통 중심이나 뭐 이런 그 특정 음식 중심의 이런 사업들은 항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통을 하고 고객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소비자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직접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조금 다양해 보자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얘기는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3번, 4번 뭐 거의 같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얘기들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음식점, 단일 음식점 아니면 뭐 특별한 뭐 이런 것보다는 지역 자체, 거리 아니면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하드웨어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사실은 단일 음식점 같은 경우에 가질 수 있는 한계들, 뭐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들, 지역에서 잘 나가는 음식점들은 건강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아도 자기들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게 진정성의 확보, 협업 체계 구축, 뭐 그 지역의 스타 플레이어, 대표 거리 조성, 뭐 이런 것들로 귀결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 내용은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식 자체도 조리법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리법, 로봇이 나와서 요즘 조리를 한다든가 최근에 그 올림픽 할 때 여러분 뭐 뒤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 올림픽에서 로봇이 서빙하는 식당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새로운 볼거리, 새로운 체험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음식 트렌드 자체도 뭐 친환경적인 소비, 좀 더 친환 사회적인 소비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이러한 트렌드나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제안들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시간을 제가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대충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문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문화 연구를 지역과 연관해서는 문화민주주의 확산과 지역문화재단의 개선 방향이 하나의 테마가 있고 또 오랫동안 해온 개인적 작업이 학술적으로 좀 연결되면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각 재현물들이 과연 우리 그 지역 문화나 관광학에서 얘기하는 최소한의 그 진정성, 어센더스티라는 그 진정성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귀한 자리가 이제 허락이 돼서 몇 말씀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강원도 영월 쪽으로 이렇게 가던 몇 해 전에 이렇게 이제 김삿갓 유적지 이렇게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했었지만 실은 10여 년 전에는 바로 요 입간판이 다른 사진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가졌던 그 소박하면서도 충실했던 그 감정, 즉 외지의 관광객들은 현지에 세팅되어 있는 여러 무대화된 그 요소들이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기다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지역을 찾아간다. 이게 아마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맥켄널에서 어리에 이르는 관광의 진정성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실은 그 영월에 사시는 주민분들, 영월이
그 동강 사진 축제로 인해서 나름 지역 문화의 새로운 어떤 활로를 찾던 중에는 이렇게 그 거기 사시는 분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었었습니다. 또 거기 부부도 목숨 걸고 찍었다라는 느낌도 약간 들죠. 이렇게 이게 너무 저한테 따사로워서 유턴 해가지고 뒤에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천천히 가면서 다시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진들은 이 지역이 제가 관광객으로 와가지고 돈 몇 푼 쓰는 그런 가벼운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존엄한 삶을 견실하게 살아온 지역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바로 저에게 일러줬었습니다. 뭐 실제로 제가 약간 수사적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제 고모부께서 이 근처 정선 한백탄광에서 한 20년 이상 계시다가 한백탄광 사고가 나시면서 이제 이항을 하셨지만 영월 정선에서 사시는 분들의 삶이란 굉장히 힘겨운 노동과 소박한 일상 속에서 견실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구축해 오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러한 시각물을 통해서 충분히 저에게 전달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최근에는 청룡포나 김삿갓으로 이렇게 변해서 제가 지금 우리 그 고명하신 선생님들께서 금세 알아차리시듯이 김삿갓이나 청룡포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된 그 중에는 일부 만들어진 관광, 만들어진 전통도 있겠지만 어쨌든 영월을 대표하는 오래된 지역의 역사성인데 그 역사성을 알리는 것과 당대의 삶을 아주 소박하게 이렇게 품위 있게 보여주는 것 사이에서 나름의 우리의 길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주에 가서 그 야경의 그 옛날에 월지 같은 거에 조명을 때려가지고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경주의 미래인가 이런 생각을 가면 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다들 아시는 대로 인제의 마릴린 몰로 상이라든지 이것이 과연 인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여야 된가. 근데 그 외의 여러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아까 먼저 발제해 주신 선생님의 이 생활 세계 속에 또는 산업 세계 속의 콘텐츠나 여러 가지 그 시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외지 관광객이 특정한 지역을 들어갈 때 처음 맞춰야 하게 되는 시각 제현물이야말로 그 지역에 대한 강한 대표성을 띈다. 그런 그 시각 제현물에 대해서 우리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무슨 어딜 가면 특산물이 막 100만 배쯤 크기로 이렇게 있으면 저거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을 지자체가 이제 30년 정도 됐고 다음 주에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초기에 자연관광 우리 동네 고구마도 있고 인삼도 있고 고추도 있다. 제가 풍기 사람인데 풍기 인삼 축제. 그러다 이제 문화관광 단지 인삼을 파는 게 아니라 뭐 축제도 하고 야경도 하고 야시장도 열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러다가 2010년대 전후로는 그 지역의 장소성 자체가 이제 관광의 목적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경우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도 구경하는 것이 어떤 관광의 트렌드가 돼서 가난한 마을 구경하기라는 저로서는 굉장히 이채로운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삶을 구경해도 되는가라는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실은 거기를 걸어가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장소 관광이나 지역 관광이 해당 장소의 역사, 사회, 문화적 가치를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심지어는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러나 지역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특별한 어떤 다른 그 대체적인 산업 기반이라든지 외지인들을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특히나 가난한 개인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속에서 장소를 관광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가 있다. 그것이 그냥 관찰자나 연구자의 관점에서는 왜 이렇게 가난한 마을에 벽화 그려놓고 놀러 오세요라고 해야 될까라고 평면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지역 내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활로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갈등 관계나 복합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장소성 기반 관광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이게 단기적으로 야 거기 벽화했으니까 가보자. 내년에도 또 할래? 작년에 벽화 봤는데 뭐 그러면 이제 벽화가 더 이상 매력물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지속 가능한 장소 관광이 되지 않고 차분하게 그들의 삶을 존중하면서 들여다보는 장소 관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탄박물관 세 군데를 이제 살펴보았다.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일별하시면 금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 공립 석탄박물관인가 하면 민간 사립에 예를 들면 고한에 있는 삼탄 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고 김민석 씨께서 그것을 이제 불화받으셔서 위탁에서 불화받으셔서 하시게 됐는데 민간 시설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해서는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날카로운 잣대를 기계적으로 들이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는 그 삼탄 아트마인의 콘텐츠 구성이 상당 부분이 그 아프리카나 이런 그 토산품을 전제로 해서 구성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지만 민간 개인의 그 전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한백 뭐 추억의 박물관 이런 곳은 공간이 너무 작아서 거기서 옛 뭐 그 생활사 자료 몇 개 놓은 걸 가지고 왜 이거밖에 안 했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령, 그 다음에 문경, 그 다음에 태백에 있는 세 군데의 지자체가 충남도가 또는 태백시가 또는 문경시가 설립한 공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왜 우리의 과거의 힘겨운 노동과 아주 견실했던 삶이 이렇게 구성되어서 전시되는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를 공공적 차원에서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문제를 확인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제가 뭐 이외에도 많이 가봤지만 오늘은 뭐 이 세 군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그 개요는 뭐 비슷하고요. 그리고 귀중한 사료를 남겨서 탄광 지역의 역사를 후세에 알린다 이런 취지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시 시설이 쭉 있는데 세 군데의 공립박물관이 전시에서의 콘텐츠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물론 그 단어를 보령을 문경으로 바꾸거나 문경을 태백으로 바꿔도 그 뭐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대동소이한. 근데 가서 보면 대체로 박물관 고유의 수장과 연구 기능이라기보다는 전시, 관광 전시 기능이 많기 때문에 여행과 관련된 그 스토리 라인이 구성되어 있고 그 스토리 라인은 그곳의 삶을 대상화하여 다소 기괴한 양식으로 시각물이 재현되어 있다. 특히 갱도 체험관에 들어가 보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하고 조명이 매우 어둡거나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른들은 이거 관리 누가 했어 정도는 이해되지만 청소년까지는 광부의 삶이란 이렇게 기괴한 것이구나라고 시각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령 또 이렇게 봤습니다. 지하에 갑자기 이렇게 있어서 좀 놀라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시절 옛 시절을 다룬 것에서도 그 속에서 살았던 다양한 삶의 복합성보다는 그 시절을 추억하는 일종의 옛 추억을 지나치게 간결하게 낭만화해서 실제 그것의 삶이라기보다는 옛 추억을 찾아 헤매는 도시 관광객들을 위한 무대화된 진정성의 역할을 하는 정도인데 물론 여기서 탄광 노동자들의 거친 삶이나 노동쟁의나 뭐 사북 항쟁 같은 걸 여기 다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뭐 기계적인 어떤 소재주의가 아니라 진짜 그 낭만적인 삶이라고 얘기되는 것을 풍요롭고 또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음에도 그냥 이렇게 디어라마나 뭐 그냥 다녀오세요 뭐 아빠 오늘도 무사히 이런 정도로 굉장히 표피적인 재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표피적인 체험까지도 말씀드리면 세 군데 모두 갱도 체험에서 자기가 광산 노동의 어떤 느낌을 받도록 해 있는데 이게 한 80년대 전자오락기 수준으로 밀어보세요 그러면 막 밀면 당신은 50kg를 밀 수 있군요. 이런 것이 우리의 갱도 체험인가? 그리고 발파해보세요 그럼 발파하면 막 비명소리가 들려와요. 이걸 아이들이
그렇게 청각적인 효과성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주변에 놓여 있는 것이 그들의 삶에 대한 뭐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도 아닌 거의 그로테스크한 묘사들이 있어서 이것이 민간에서 다소 엽기적인 취향을 가진 민간 업자가 했다면 모를까. 국립박물관에서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앞으로 꼭 석탄박물관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그 오래된 사회문화적 구성 요소로 외지의 관광객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품위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 가능한 그런 세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발표문을 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오버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예, 오늘의 목찬이라 합니다. 일단 마치즈쿠리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굳이 제가 따로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일본에 있어서 마치즈쿠리라는 단어는 1950년대에 처음 이제 사용이 되었고요. 그것은 도시 문제라는 잡지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주민 스스로가 뭔가 목소리를 높여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뭐 고도 성장으로 인해서 초래된 공해 이런 부분들을 뭐 지자체보다는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무브먼트를 이제 지칭하는 말로서 마치즈쿠리라는 말이 사용되었고요. 한국에서는 마치즈쿠리를 뭐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마을 만들기, 마을 가꾸기, 도시 만들기 등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제 뭐 1950년대에 나왔던 이 마치즈쿠리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거는 1960년대, 70년대 특히 1970년대 일본에 있어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굉장히 혁신파들, 개혁파들의 이제 지자체 장들이 주민 자치를 이제 우선적으로 하는 이제 무브먼트 움직임을 전제로 해서 마치즈쿠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왜 도시계획이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즈쿠리를 사용하는가 하면은 국가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그리고 주민 자치나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마치즈쿠리로 이렇게 이제 약간 구별하여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라고 이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약간 이제 혼동돼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마치즈쿠리의 특징은 이제 주민에 의한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 이제 출발하여서 이제 현재 이제 다다르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마치즈쿠리 정의는 굉장히 어떤 하나의 정의가 그 고정적으로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 논자들에 따라서 정의가 나눠지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본 연구에 있어서는 이제 사토 시게루 씨의 이제 선행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서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가 연계 협력하여 거주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마을의 활력과 매력을 높여 또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지속적인 활동.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지속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연구는 단일 사례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극을 활용한 마치즈쿠리 이것이 나아가서 문화 도시로 다다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토요오카 시는 이제 보시는 이제 왼쪽에 지도인데요. 옆에는 도토리현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쿄토후 교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은 오사카나 와카야마현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아이보리색으로 되어 있는 게 효고현인데요. 그쪽이 이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토요오카시입니다. 그 옆에가 이제 토요오카시는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소도시였는데 합병이 되면서 키노사키라든지 뭐 히타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에 그림들이 토요오카시고 이 토요오카시의 면적은 동경의 23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경도와 면적이 같습니다. 동경도와 면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8만 명 정도의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즈쿠리에 대한 조례를 2012년에 이제 제정을 하게 되면서 뭐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생명에 대한 공감대 이것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황새가 이제 일본에서 멸종 위기에 접해져 있었을 때 이 토요오카시에서 이제 황새를 이제 기념물로 이제 책정을 하여서 이제 보호를 해서 지금 황새가 굉장히 이제 뭐 토요오카시의 이제 메인 이제 새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쪽으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공감대 이런 식으로 마치즈쿠리의 이제 타이틀을 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치즈쿠리 그 이제 조례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해야 할 사회의 조류와 극복해야 될 과제 이것은 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토요카시에선 작은 세계 도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이냐고 하면은 지역의 고유의 자원을 통해서 그것을 뭐 전 세계에 통할 수 있게끔 이제 움직인다라는 뜻으로 해서 뭐 보통 풍요로운 대도시와 가난한 지방 그리고 열린 대도시와 폐쇄적인 지방이라는 이미지가 일본에서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유출이 대도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토요카시에서는 그게 아니라 대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도시인 토요카시에도 충분히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생각되어져서 이제 여러 가지 책정 시행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그 토요카시에는 수상 운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방 산업 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키노사키 온천이 1300년 정도의 이제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황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은 이제 키노사키 국제 아트 센터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는 아티스트 레지던스를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술 문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발한 교류 이렇게 하면서 키노사키 국제 아트 센터와 메인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가부키가 공연되고 있는 이제 원래 전통적인 예능과 함께 그리고 이제 음악 예술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일본 내에서는 미술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는 뭐 국제 예술제, 뭐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라든지 에치구 츠마리 대지 예술제 등등이 있는데 일본 내에서도 이제 드물게 연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뭐 마치즈쿠리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이라는 것은 공감력이나 다양성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토요가 연극제는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아주 강적이 나타나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뭐 뻗쳐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이 마치즈쿠리 핵심이기도 하고요. 뭐 이것이 이제 포스터.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국공립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연극을 이제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 2021년 작년인데요. 예, 요것이 이제 제가 소속된 학교이고, 네. 갑자기 결론인가 싶은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생각했었을 때 뭐 아티스트와 시민 그리고 뭐 행정 관계자들이 원만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구축해 지속적으로 뭔가 행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 지속 가능한 매력적인 지역으로 이제 변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 자원을 널리 활용을 해가지고 뭐 커뮤니티 활성화 해가지고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이 뭐 예술 문화 관광 도시의 미래상으로 하나 제시되어지고 그것이 하나 뭐 이제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제 이번에 준비해 와봤습니다. 참고 자료는 이렇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지연 선생님. 우리 발표자님들은 아까 소개를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 혹시 얼굴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면 우리 토론자로 강신겸 전남대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창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대학교의 신춘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좌장으로서 앞에 너무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좀 정리도 해드리고 그러는 게 이제 저의 소임인데요. 또 여러분들 시장하실까봐 그냥 저는 짧게 줄이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신겸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토론을 맡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강신겸입니다. 앞서 세 분 선생님들 발표 잘 들었고요. 정말 주제 하나하나가 뭐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는 한 두 분 정도만 앞서 우리 도경록 교수님 발표와 정윤수 교수님 발표 두 분 발표에 대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도경록 교수님께서 음식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우리 관광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소유하고 갖기보다는 뭔가를 경험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 여행지에서 어떤 경험을 얘기할 때 가장 직접적이고 또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경험 또 그 효과가 어쩌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역의 음식을 맛보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 아마도 굉장히 트렌디하게 여러 가지 흐름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말씀하시기로 이제 공급자 중심의 개발 그리고 전통에 대한 집착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볼 과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많은 어떤 산업적인 정책적인 방향이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추어서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음식 관광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더 신경을 못 쓴 게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급자 중심이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관련된 식재료를 어떤 것들을 쓰고 우리가 바른 먹거리라든지 이런 흐름들하고 이걸 그 맛 최종적인 소비자로서의 맛집 또는 음식 디시 이것들을 뭔가 연계하려는 노력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뭐 로컬 푸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강조되는 의미인데 두 번째 전통에 대한 집착도 우리가 슬로우 푸드 운동들을 보면 오히려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트렌디한 음식 문화에 대응해서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 전통적인 음식들을 조금 더 우리가 보존하고 또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도 우리도 조금 더 새로운 대안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개발과 전통에 대한 집착이 다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요소이긴 하지만 또 한편은 거기에 기회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의견을 있으시다면 조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석탄박물관과 관련해서 우리 관광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쩌면 생각하는 무대화된 고유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 스테이지드 어센티시티를 구현하다가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의 추구가 우리 앤드류 포터 같은 사람들의 진정성이란 거짓말 뭐 이런 책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진정성이 좋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어쩌면 반대로 모순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진정성들을 조금 더 아까 지적해준 사진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소나마 조금 더 진정성을 갖도록 우리가 좀 그런 전시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 컨셉들을 담는다면 한 가지 조언해 줄 수 있겠다면 한번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이 막 쏟아져서요. 계획을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질문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라는 곳에서 부장을 맡고 있는데 정청호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음식 관광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음식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먹는 건 좋아하는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도시의 이미지상과도 되게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음식이라는 게 그 지역의 문화와 되게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다는 부분에 동의를 할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발표하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음식 관광의 어떤 범주나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분야 등의 용어 등을 다 정리해서 좀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특히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변화 부분에서는 제가 되게 핵심적으로 봤던 거는 다양성과 유연성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소통이 들어가 있고 사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여러 가지 빨리빨리 문화도 있으면서 그 되게 움직이기도 어렵고 또 소비자의 니즈도 다양하고 소비자 니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령대별이나 성별이나 어떤 근무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여러 변수가 있는 그 니즈가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획일적인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음식 문화 자체가 그 부분도 사실은 지역별로 지역 문화와 되게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과제라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번째 논문에 정윤수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정말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장소 관광이라는 것이 이제 외지인 시선에 맞춰서 그 지역의 본질을 해치고 이게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너무 획일화되는 어떤 도시 마케팅이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역 입장에서는 고유 정체성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뭔가 섹시하고 특이하고 매력적인 유인도구를 만들어서 이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정책학 쪽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뭐 정책 확산이라고 해서 폴리시 디퓨전이나 아니면 정책 이전, 그래서 폴리시 트랜스퍼, 일종의 벤치마크 작업인데, 옆 동네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옆 동네에서 광어 축제 하니까 우리도 광어 축제 해야 된다. 여기서 하면 여기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전국적인 문화의 어떤 획일화 부분이 되게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문화 도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 많은 지역의 정체성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유념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과제를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심리적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용어는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본질적인 가치, 그다음 본질적인 그 지역 문화가 그 획일적인 문화에 대해서 밀려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들, 저희는 보통 이렇게 물리적 공간이나 장소적 측면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논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되게 재미있게 읽어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나라에서도 저희 그 최근에 저희 전남 사례를 좀 보면은 그 초중고등학교의 그 예술 교육 과정에 문화예술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너무 형식화되고 있고, 그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동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갖다 재인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게 좀 내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연극을 활용한 어떤 마치추구리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지역의 소통의 어떤 창구를 만들어내고,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결국엔 지역 발전과 연계시킨다는 그 큰 구조 속에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90년대 대학로 같은 경우에 되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있어서 많은 단체들이 지역에 갔었는데, 사실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핵심은 지역의 그 연극 단체가 가서 성공했을 때는 뭔가 그 지역 주민들과의 프로그램을 되게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연극을 만들고 같이 어떤 그런 생활 속에 있었냐 없었냐, 그 차이가 되게 핵심적이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부분을 접목시키는 게 되게 많은 그 소통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 외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유의미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대학교 신춘성입니다. 네, 좀 사회자께서 짧게 달라고 해서 전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여기 고창이나 저도 이제 장성에서 조금 살았지만 지금 고령사회, 그래서 지금 농촌이나 이런 데가 다 소멸할 위기에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런 세 번째 지역 주민 참여에서 과연 60, 70대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 건가, 가능한 건가, 이런 데 고민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가치들이 되게 중요한데, 과연 지역 문화들이 잘 기록되고 있고 그것들이 잘 공유돼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있느냐, 이것들이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짧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도경록 교수님 어떻게 잘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네, 질문이 많아서.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과 역사 문화 굉장히 중요하면 제가 뭐 그걸 버리자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아니고요. 예전에 그 방식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개발 방식이었다면, 지금의 추구하는 방식들은 사실은 좀 다양성 확보를 위한 그런 것들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그래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분명히 상징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끌고 가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종가음식이나 식재료 이런 것들 잠깐 간단 예를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사진에 제가 넣어놓은 게 안동에 있는 광산김씨에 있는 수은잡방이라는 책입니다. 음식책. 우리나라에서 음식 조리서가 2개가 있습니다. 음식비명이랑 수은잡방 2개를 얘기를 하는데, 수은잡방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신라 호텔에서 한 몇 년 전에 직접 이거를 제안을 하고 프랜차이즈를 해보겠다고 시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일단 책에 기술된 것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지 않고요.
두 번째서 재현하기도 힘들 뿐더러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현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당시에 썼던 그런 양념들, 그 간장 베이스들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입맛에 안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상품화가 되고 뭐 물상화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변형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고, 그리고 뭐 세계화 과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오는 변형들에 있어서 그 정신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가 핵심이 되는 그 주제를 어떻게 지키고 끌고 갈 수 있느냐의 문제지, 그 확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전통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유연한 포즈를 취하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윤수 성공회대 교수님. 네, 그 격려 차원에서 많은 언급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많은 연구로 나중에 또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요. 오늘 짧게 하면 대체로 이제 공감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독창적인 걸 제시해서 공감해 주셨다기보다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평소에 연구나 실천 활동 속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이제 공감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례가 이제 뭐 많지는 않죠. 근데 각 지역에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더 많은 사례들이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가면 국가 차원에서 엄청나게 조성한 4.3 평화기념묘역이 이렇게 있는데, 귀하고 소중하게 잘 구성해 놨습니다만, 거기 북촌마을이라는 데로 가면 현기영 선생님의 순위 삼촌을 가지고 문학비가 이렇게 있어요. 보통 문학비 기념비 그러면 이렇게 있어서 맞받거나도 당사자들도 모를 정도로 뻔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 정도가 있는데, 그 제주도의 작가께서는 문학비를 선산이 부서진 것처럼 흩어놨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역사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이제 주거든요. 그건 문학비였지만 다른 지역의 많은 시각적 재현물들도 뭔가 완결됐고 구경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견이고요. 그것이 이제 철암역 앞에 가면 철암역 프로젝트로 젊은 예술가들이 해놓은 것이 전재훈 작가님의 사진과 더불어서 굉장히 강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미적 젠트리피케이션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더 확장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광주 지역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거기서 1년 이상을 예술가들이 마을 사람들과 얘기하고 기록하고 하면서 1년 후에야 겨우 벽화라도 이제 스케치하고 이런 그림 원하세요 이렇게 있는데, 큰 그룹이 이제 큰 회사가 큰 그룹을 해서 위에서 와서 그분들이 거의 뭐 한 달 이내에 싹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마찰이 생기니까, 그러면 벽은 우리가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이나 해왔는데 지붕은 당신들이 해라, 그래서 한 집에 지붕은 따면서 가고 밑에는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외부에서 갑자기 온 팀이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것이 평가되고 그것이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최소 2+2 4년 이상의 지속적인 작업을 해서 그 마을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심미적 스펙타클을 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종종 파괴되고 있으니, 이제 문화도시 사업 같은 데서도 기획자들이 계약이 제대로 지속되지 않거나 PM이 잘려나가거나 문화도시의 그 참여자들이 비민주적인 관리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고 있는 양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지역의 이 기억 속에 기반한 문화적 작업이나 시각적 재현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도시에 대한 논의는 또 우리 이번 학술대회 주제이기도 해서요. 이따 오후에 또 좋은 논의 기대해 보겠습니다. 멀리서 일본에서 오셨는데요. 말씀드릴 기회를 너무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지금부터 신나게 하시죠. 하지만 이제 시간 뭐 괜찮습니다. 네, 시간 예, 관계상 다 시장하시지 않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죠. 시간 관계상 짧게 금방 말씀해주신 대로 한국에서도 예술재단이나 내지는 그 민간 단체가 각 지역에 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선상에서의 사례라기보다는 이제
학제죠. 대학교도 같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토요카시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뭐 이제 한 뭐 7, 8년 전부터 이제 모색을 해가지고 대학과 함께 연극 단체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발굴해 나가고 그다음에 해 나가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는 아직 뭐 한 10년? 향후 몇 년이 더 요구되어지는 부분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의 문화 도시 내지는 그 저희가 지금 예술문화 관광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또 저희 연구자들이 지금 생각해 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이 두 가지 그러니까 뭐 부분들이 그 도시의 지속 가능한 부분들을 검토해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지금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화예술 관광학 혹은 예술문화 관광학, 네, 이런 새로운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재밌죠? 예, 우리 혹시 지역문화학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재밌습니다. 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플로어에 나는 죽어도 이거는 질문하고 가야 되겠다, 혹시 있으시면 짧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역시 우리 지역문화학회 회원님들은 다 상대방의 시장함을 배려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양한 논의들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음식 관광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은 공감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삼탄 아트 마인에 몇 번 갔었는데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 오늘 정윤수 교수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장소 관광이 나아갈 방향, 진정성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지영 예술문화관광 전문직대 선생님께서 일본의 그 마을 만들기 사례를 통해서 어떤 지역의 발전 가능성, 또 발전 방안, 특히 그 연극,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문화는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좋은 시사점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더 멋있는 재미있는 세션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 특히 발표자님께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사실은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학술 세션 첫 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